안녕하세요. 오늘은 굿피플 좋은 사람이신가요? 아 저요? 네.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임현서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존리님을 만나서 네. 나눈 대화를 보고 너무 웃겨서 너무 재밌어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 인생의 궤적의 그 학력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워크까지 오게 된 네. 인생 스토리 한번. 아니 저는 이 김 기자님이 오신다고 해서 과연 왜 오실까? 네.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러면서 아니요. 돌이켜봤는데 아니요, 예. 김 기자님 채널에 출연할 만한 잘못을 또 한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굿피플이시잖아요. 예,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인생 스토리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셨죠?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부터였겠죠. 우리 손준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유전자가 뭐 90% 이상이다. 근데 사실 저는 방금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유전자를 기준으로 한 단정적인 이야기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좋아하진 않고 왜냐면은 그게 유전자 핑계를 대고서 포기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전자 얘기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유전자 탓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네. 사실은 그 정도 지점에서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해보셨나요? 좀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해봤다. 제가 뭐 트로트 부르러 그 TV조선도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연습.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나시 입고 엄마가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아예 한 명 기다렸으면 방송 출연 자체를 못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랍게도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 지독한 음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놀릴 정도로. 하지만 모르는 거죠. 그거. 나는 노래 유전자가 쓰레기라서 노래는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노래가 좋았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삶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유전자 차이가 있겠죠. 제가 유전자 문제가 아니면 저도 키 한 185에 예. 얼굴 정우성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서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없는 게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얘기가 나오면은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사는 게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유전자 때문에 우리 끝났어 그냥 유전자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더 자기 삶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서 유전자가 뭐 전혀 영향이 없다. 임현서님의 이미지를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수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엘리트 코스. 무슨 중학교 나오셨죠? 저 동작중학교요. 시작부터 그리고- 잘못됐죠? 뭔가? 동작중을 무시하시나요? 네, 아니. 저희 모교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원래 자기의 모교나 이런 건 다 욕해도 괜찮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욕해도 돼요. 본인 중학교 개쓰레기 중학교라고. 저는 이제 개쓰레기 중학교, 개쓰레기 고등학교 나왔고 이제 개쓰레기 대학교까지 그랜드슬램 했는데 어쨌건 그 동작중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진학한 곳이 무려 대원외고. 거기 대원외고에 가신 거 보면은 뭔가 금수저 냄새가 나지 않나. 특히 그곳에 오뚜기 회장의 딸 함연지님 이신가요? 저보다 한기수. 그분이 다니시는 걸로 또 유명하죠. 그분 뭐 저격 준비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러세요? 언급하시네요. 자꾸 저한테.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오뚜기에서 김 기자님한테 라면 네. 광고 하나만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니 왜 줘요 갑자기? 좀 도와주십시오 좀. 김 기자님 잘 되셔야지. 거국적으로 우리 오뚜기 사리면 하나 끓여 먹으면 부대찌개 넣어서. 좋습니다. 개소리고요. 어쨌건 그런 분들 다니시는 거 보면은 뭔가 네. 선생님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넣어두세요 이런 게 횡행할 것 같은 느낌. 스카이캐슬. 아니 저는 뭐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도 공개가 됐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데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무슨 거부의 딸 이런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저설 이런 거는 당연히 부정되나요? 네, 그 금수저의 스멜을 맡으셨다면 잘못 맡으신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대원외고를 아무튼 들어가서 제가 그 오뚜기의 오너분의 자제분과 같이 학교를 뭐 일정 기간 다녔던 건 사실이니까 대원외고가 소셜 믹스가 잘 돼 있는 거죠. 시험 봐서 들어가나요? 예,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1등부터 끝까지 뒷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좋게 봐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 감정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또 선생님 바이 선생님일 수 있고 실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일 없겠죠.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약간
된 적 있어요? 굵어진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아서. 아 그래요? 뭐 저희 그 학교 이름을 먹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있었던 걸 없었다 그러고 없었던 거 있었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근데 네. 약간 그게 실제로 좀 감론을박 내지는 회자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 졸업하고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것도 지자랑이긴 한데 대원외고에 그 대원재단이 있거든요. 학교법인 대원재단이 정확하게는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대원재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해마다 상을 줘요. 재단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인용상이라는 걸 주거든요. 지인용상. 네, 지인용, 뭐 지덕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인용으로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제가 그거를 수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선생님들 심사도 받고 마지막에 면접도 보고 반에서는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머니께서 그런 거 신경 쓰실 뭐 짬도 없었고 해서 뭐 어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좀 어떻게 하면서 뭐 봉투 이런 거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학교에 잘 진학을 하고 그 다니면서도 영예로운 상을 타고 한 거 보면은 글쎄 뭐 그런 게 크게 영향이 있는 학교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대원외고 시절엔 공부 엄청 빡세겠나요? 대원외고 때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그래서 뭐 막 1등. 목숨 걸고 막 그러잖아. 1등도 아니고 그냥 전교 한 10등 안에 드는 정도. 뭐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 전교 10등 아니라면 그 꿈의 숫자 아닌가요? 꿈의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만족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2010학년도 수능 인문계 수석을 차지합니다. 아니 그거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제가 아까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지도 모른다.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아닌 것 같다.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냥 그게 예전에 한번 제 채널 영상에서 네. 성적표 인증을 하면서 대성 마임에게 수능 표준 점수 706점이 전국 수석이라고 팝업을 띄웠는데 그게 제가 1점이 더 높아서 제가 707점이라서 그분 수석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성적표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니까 그 팝업이 내려갔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 찍으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아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08점의 표준 점수를 갖고 계신 분은 네, 708점 이상인 분께서는 2010학년도 유튜브로 오세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대학교 사실은 수능 내가 1등이었다 이러면서. 표준 점수 708점을 찼습니다. 네. 서울대 경영학과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네. 여기 그렇죠. 정말 이제 문과에 1등만이 가는 문과 탑 학과. 요새는 경제학부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몇 년 동안 또 그랬다는 것 같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어쨌건 거기에 갔을 때 주변에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너 708점이니? 아, 너 707점이니? 이렇게. 그 정도의 도라이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학교생활 포기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순간.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면서 진짜 내가 수석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그거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네. 그러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되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용기. 나는 뭐 이제 이 학교 안 다닌다. 수능 다시 봐서 의대 간다. 뭐 이런 생각하면은 표준 점수 몇 점이냐. 뭐 해서 708점이다. 사실이냐. 까보자. 인증해라. 까보자. 인증하실 수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아니지. 뭐 이러면서. 팩트 체크를 그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인증은 뭐 못 해봤지만 뭐 그런 질문도 못 했지만 어쨌건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다니는 문화는 전혀 없다. 아, 그쵸. 서울대에도. 아, 그럼요. 네. 그 정도의 도라이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속으로 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1등이야. 아, 네. 사실은 내가 1등, 내가 전국 1등인데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거기 서울대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땠나요, 성적이? 그냥 뭐 그것도 고등학교 때랑 비슷하게 괜찮은 편? 졸업을 6등으로 학점을 맞기는 했는데 근데 학점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네. 대학교 가면 그래서 뭐 그 등수를 내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을 때, 공부가 제일 빡셌을 때는 언젠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 전날 네. 그날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는 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요. 전날에 시험 범위 다 못 봤으면 밤 무조건 새야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 본 적도 없는 내용을 머릿속에 생산해가지고 시험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장도 아니고 새롭게 생산해서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밤을 새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도 이번에 봤잖아요. 네.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그 주에 거의 계속 거의 밤새면서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밤새는 게 맞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많이 쓰고 뭐하고 하는 시험인데 개인차는 있을 거지만 예. 그래도 뭐 시험 범위 다 못 봤으면 밤새야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네. 로스쿨 진학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네. 최고의 학력만 갖고 계시네요. 근데 요새는 또 이런 거 막 하면은 문과를 천대하는 이과신가요? 아니요, 문과. 네, 문과를 천대하는 문화가 네. 어느새 문과가 네.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유로 천대받는 문화가 생겨나서 뭐 제가 무슨 아무리 찍고 까불고 뭐 이런 거 해봤자 그래도
의대 비만 잡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도 많이 생기고 네. 있고. 그런데 로스쿨을 또 가셨어요. 네. 어땠나요? 뭐 좋았습니다. 왜 근데 갑자기 변호사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 뭐 하는 게 꿈이라기보다 뭐 의뢰 당연히.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법조인. 법조인. 뭐 그건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더 꿈이 뭐 난 판사다, 검사다 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스쿨 가신 계기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특정 직역이 있었나요? 아니 저는 그냥 법을 배우러 간 거죠. 법을 배우러. 법을 배우러 간 거고 특정 직역을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자님도 많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네. 법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잘 몰라요. 보니까 이제 아까도 보면은 뭐 양형부당으로 항소가 뭐 상고가 안 된다 이런 것도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인데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뭐 글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거지. 네, 그냥 또- 쥐새끼일 뿐이죠. 아니요, 뭐 실전에서 이제 단련되셔서 네, 실전 파이터인 거예요. 스트릿 파이팅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직접 또 피소가 되거나 이렇게 수사를 받거나 하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짬이 생기다 보면 기자님처럼 뭔가 능숙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법을 배우고 싶으시잖아요. 배우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쓰면 또 유용하니까. 만약에 이제 뭐 기자님 채널에 등장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또 로스쿨을 나오셨다면 약간 조금 더 막 이렇게 회피 스킬이 늘어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저는 기자님 채널에 사기꾼으로 출연한 다음에 뭐 그거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법 배우는 건 아니고. 법 기술자. 법기술자. 네.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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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꾸라지신가요? 저는 뭐 법기술자 법꾸라지도 되게 부정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뭐 법기술자라는 말 자체는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배우러 가는 거 맞아요. 법은 기술 배우는 거라서 똑같죠. 용접 배우는 거나 뭐 미장 배우는 거나 의대 가가지고 사람 고치는 거 배우는 거나 뭐 법 배우는 거나 다 기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변호사 시험 혹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거고 굉장히 사실은 개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변곡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왜 이렇게 빡세게 몰아붙이듯이 막판에 하세요? 일단은 막판에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잘 나와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외우면 시험 볼 때쯤 되면 까먹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쯤에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너무 단순한 논리고. 근데 너무 후달리지 않나요? 후달리죠. 그러니까 후달리니까 공부가 더 잘 돼. 왜냐면 떨어지면은 완전 인생이 좀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 좀 시간 기다렸다가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동기부여 영상 보고 뭐 유튜브에서 그거 보면서 동기를 다지려고 하죠. 잔소리 해주는 영상. 근데 잔소리 듣는다고 그게 되나? 그냥 볼 때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 위기 탈출 넘버원을 그쵸. 무조건 찍어야 되나요? 이승 탈출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운명에 맡기는 거죠. 혹시 엄마 카드라는 그런 노래로 슈퍼스타 K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쵸. 뭐죠? 힙통령, 복통령, 그 다음에 엄마 카드인가요? 아니 그 정도로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도의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 어중간하다. 화제가 되려고 나가는데 그래서 나시 입으라 그래도 얼마든지 입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카드 들고 와. 그거 사실 제가 들고 간 거긴 하지만 나시 입으라는 거 뭐 시켜가지고 한 거긴 하고. 엄마 카드 진짜 지갑에서 빼온 거. 원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들고 있던 엄마 카드를 좀 사용하셨나요? 그때 그냥 그 비상용으로 들고 있었죠. 비상용으로. 실제 사용하진 않고 그런 거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변에서의 반응도 없었나요? 그냥 뭐 그거 봤어요. 근데 언급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그래요? 네. 그냥 왜 그러는 걸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냥 민망하고 서로 민망하고 그냥 끝났다. 방송국도 민망하고 방송국은 심지어 그거 이후에 프로그램 폐지가 됐죠.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슈퍼스타 K 마지막.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나시를 입고 나가서 이상한 노래를 했고 그리고 방송국에선 열심히 찍었고 했는데 서로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프로그램 폐지까지 되고. 굿피플에 출연했어요. 굿피플. 굿피플. 굿피플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냥 아는 시행사 상무님의 건너 아는 후배가 PD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볼래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갔죠. 나갈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않나요? 그쵸. 제가 보셨지 않습니까? 졸리 대표님한테 그냥 인증받으라고. 제가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그분 자제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좀 버르장머리가 없긴 하지만 망설임 없지 않습니까? 척수반사로 나가죠. 거기서 얻은 게 맞나요? 거기서 저는 일단 좋은 추억을 얻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 같은 채널 나오고 또 김 기자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거기서 출발되지 않았을까.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